G7 정상회의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렇게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차림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행사에 동반 참석했었죠. 그런데요, 한복으로 눈길을 끈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은발의 외국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출국 길에 씬 스틸러처럼 한복을 입은 은발의 외국인, 저분 누굽니까? 자,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입니다. 저도 출국 배웅하는 모습에서 아니 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수석 전부 다 양복 차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 은발의 외국인 여성, 더군다나 감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분은 누군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보니까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복 디자이너 황희슬 씨가요. 저 한복은 제가 만든 한복인데 저 이 대통령 뒤에 계신 저 은발의 외국인분 누구세요?라고 글을 올리면서 다 누리꾼들이 답을 한 거예요. 저분은 바로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 대사다. 이번에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주한 캐나다 대사가 또 이 배움길에 함께 한 겁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였군요. 네. 근데 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 관광을 온 외국인들이 평소에 입는 한복이 아니고 두루마기 한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입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모히니 대사의 한복 사랑은요, 이미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두 번 입어본 솜씨가 아니죠. 네. 이번에 입었던 이 한복 스타일도 전통적인 한복의 그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리면서 실용성 겸비했습니다. 사실상 한복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장 자켓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뭐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이나 이런 공식 행사에서 뭐 두루마기뿐만 아니라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소매가 큰 옛날 무관 공복 중의 하나인 천릭을 재해석한 원피스도 입었었고요. 누비못을 떠오르게 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켓도 입었습니다. 네. 계절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한복이 계절을 탄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더위 추위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한복을 재해석한 옷들을 정말 많이 입어서 그렇군요. 우리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이라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리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복에 진심인 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금발의 외국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 우리에게는 봉준호 감독 영화로 친숙한 배우예요. 네, 옥자와 설국열차에 나왔었죠.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여배우입니다. 틸다 스윈튼인데요.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이 김영진 한복 디자이너의 전원입니다. 그 영화 촬영도 마치고 한 패션지랑 함께 이제 한복을 입고 네. 화보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틸다 스윈튼이 이 한복을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복을 입고 실제로 이태원 일대를 누비면서 정말 한복을 즐겼다고 하고요. 화보가 끝난 뒤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김영진 디자이너한테 연락을 했대요. 사고 싶다고. 그래요? 애누리가 있었을까요? 애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를 주고 결제해서 여러 벌을 사갈 정도로 네. 정말 한복을 좋아했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은 좀 낯선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구매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한국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이 할리우드 스타들도 한복 사랑이 남달라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톰 크루즈와 휴 잭맨입니다. 한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어울리죠. 한국인 같습니다. 사실 톰 크루즈와 휴 잭맨의 한국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도에요. 한 호텔에서 영화 데드풀 기자간담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는 휴 잭맨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데드풀 이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이 한복을 출연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휴 잭맨은요, 정말 한복 사랑이 남다른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딸 에바에게 분홍색 한복을 입히기도 했거든요. 이 에바가 입고 있는 한복은 이전에 영화사 관계자가 선물해 준 거라고 합니다. 딸에게? 네, 딸에게요. 근데 휴 잭맨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여동생 입으라고 한복을 한국에 갔다가 선물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쁘게 한복을 입고 있는 여동생 모습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런 한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는 항공 점퍼를 보고 굉장히 감탄했었던 톰 크루즈는요. 불과 한 달 전에도 한국을 찾았었죠. 무려 12번째 내한이었는데 그야말로 한국을 즐기고 갔습니다. I dreamed of coming to Korea. So to say that it's my 12th time, and it's my 12th time being here, bringing a film here, it's really amazing to me.
사실 우리에게는 뭐 톰 아저씨라는 이런 별칭이 더 익숙한 배우인 톰 크루즈는요.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아니 이번에 35년 만에 한을 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나 네. 탑건 시리즈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톰 크루즈, 톰 아저씨를 사랑하게 만든 작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액션 블록버스터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의 오스카상은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보니까 3번 연기상 후보에 오르고 네. 한 번 제작자잖아요. 그래서 작품상 후보에 한 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4번 다 오스카상을 수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상을 받았냐면 공로상을 받은 겁니다. 네. 미국이 그 관객 수가 줄어들고 마블 시리즈도 막 안 팔리고 할 때 탑건 매버릭 아시죠? 탑건 매버릭이 어마어마한 흥행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극장을 다시 살렸다라는 그런 지금 그 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톰 크루즈가 지금까지 할리우드에 끼친 좋은 어떤 영향, 그 영향을 기려서 이번에 공로상, 오스카 공로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뭐 탑건 아까 말씀하신 미션 임파서블 여러 가지 시리즈로 유명한데 아니 왜 이제야 첫 오스카 수상인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 35년 전에 7월 4일생으로 후보에 올랐었어요. 네. 근데 7월 4일생은 굉장히 작품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리우드는 특히 이제 아카데미상은 작품성을 더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버스터들은 대개 대중 영화들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데 단 작품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아카데미 회원들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품상이 아니라 또는 연기상이 아니라 바로 공로상이 수여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한국 사랑이 남다른 또 톰 크루즈 소식 짚어봤습니다.